경고, 이 영상은 설탕을 다시는 먹고 싶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흥미로운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마지막으로 설탕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설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많이 알수록 그 섭취량을 줄일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설탕을 섭취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그 영향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설탕의 영향에 대해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체중 증가, 치아 부식, 지방간 질환, 고콜레스테롤, 여드름, 고혈압, 칸디다 감염 증가, 면역력 저하 등등 말이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몸속 깊은 곳에서 공유하고 싶은 다른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부분의 질병이 대사 질환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대사 질환? 그것은 당신의 대사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라고 할 때, 우리는 세포 내의 특정 구조물인 미토콘드리아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는 비감염성 질환의 대부분을 유발합니다. 기능이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심혈관 질환과 암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암의 경우,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지 않으면 암에 걸릴 수 없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때로는 제3형 당뇨병이라고도 불리며 신장 및 간 질환도 모두 일반적인 대사 질환입니다. 다음 증상은 붉은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이 붉은 경우 간 문제의 확실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은 설탕과 빠르게 설탕으로 변하는 음식입니다. 이에는 정제된 탄수화물인 전분, 빵, 파스타, 시리얼, 크래커, 비스킷, 와플, 팬케이크, 머핀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설탕을 말할 때 미국에서 소비되는 설탕의 대부분은 사탕무 설탕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재배되는 사탕무의 대부분은 GMO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제된 설탕뿐만 아니라 GMO 설탕도 섭취하게 됩니다. 후자는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의 잔류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상도 있습니다. 부신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간 문제나 유익한 박테리아가 부족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몸의 다른 세포들은 과당을 대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당을 대량으로 섭취하면 간을 과부하시키고 간 내부의 미토콘드리아를 과부하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을 방해하는 한 가지 요인은 매우 많은 양의 식사를 하고 잠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테이블 설탕조차도 과당과 포도당이 각각 절반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 손상이 있을 때 피부가 그런 텍스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뺨이나 얼굴의 주름 부분에서 볼 수 있으며 피부가 매우 얇습니다. 때로는 손등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이처럼 얇은 피부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미토콘드리아와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설탕이나 설탕으로 변하는 것을 많이 섭취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은 산소의 도움을 받아 연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이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로 인해 저산소 상태, 즉 산소 농도가 낮은 환경이 생성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몸의 다른 물질들과 반응하기 쉬운 활성산소 분자들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물질들의 범주는 활성산소종, 리액티브 악시전 스피시즈, ROS이라고 불립니다. 복잡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많은 산화성 자유라디칼이 생성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더 많은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성됩니다. 산소의 파생물 중 일부는 세포에 매우 반응성이 높고 손상을 입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티백이 아닌 입차 형태의 차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의 특징적인 손상을 유발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DNA 내부의 변이를 일으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매우 흥미로운 구조입니다. 자체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 반점 자체는 약간 갈색 반점이나 과다한 색소 침착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노화 반점이며 비타민C 부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포 내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는 실제로 박테리아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협약을 맺어 그들이 에너지 생산에 특화되도록 했고, 우리는 그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좋아요. 우리는 음식을 먹고 미토콘드리아에 영양분을 공급하며 그들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기계 장치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도한 설탕을 섭취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됩니다. 산소 부족이나 저산소증이 발생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DNA의 변이가 발생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감소하며 미토콘드리아가 생산하는 연료가 부족해져 세포가 굶주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경우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작동하지 못합니다. 세포에 연료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암의 경우 세포는 생존 메커니즘으로 미토콘드리아 외부의 다른 경로를 통해 연료를 얻습니다. 이는 매우 원시적인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원시적이며 이로부터 생성되는 에너지는 매우 적습니다. 이 경로를 통해 얻는 에너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암세포는 가능한 한 많은 연료를 독점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탕은 그들이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연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손상된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는 매우 심각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높은 수준의 산화와 동시에 낮은 수준의 항산화 물질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이 정제 과정에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항산화제와 같은 보호 메커니즘 없이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염증, 세포 손상, 특히 미토콘드리아 자체의 손상이 발생합니다. 설탕을 섭취할 때 발생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미토파지, 마이터페이지가 감소합니다. 미토파지란 무엇일까요? 오토파지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는 오래되고 손상된 세포를 재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로 교체하는 상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토파지입니다. 이는 암 예방에 매우 좋으며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합병증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설탕은 몸이 미토콘드리아를 재활용하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당뇨병 검사로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A1C라고 합니다. 이는 혈액 내 손상된 단백질의 양을 측정합니다. 손상된 헤모글로빈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수준의 설탕과 단백질이 결합하면 단백질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글리케이션입니다. 이 당화 단백질, 즉 손상된 단백질은 혈액 속의 당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양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저산소 상태, 저산소증가 발생하며 이는 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 축적될 수 있는 젖산을 대량으로 생성해야 합니다. 티아민, 비타민 B1의 심각한 결핍이 발생합니다. 비타민 B1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당분을 많이 섭취할수록 비타민 B1 또는 티아민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비타민 B1 저장량이 고갈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발생하는 것은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는 파괴적입니다. 그들의 합병증은 주로 이 비타민 B1 결핍으로 인한 말초 신경병증으로 신경 손상을 많이 일으킵니다. 일반적으로 말초 신경병증은 뇌나 척수 밖의 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능한 증상으로는 근육 약화나 마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초 신경병증의 주요 치료법 중 하나는 비타민 B1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말초 신경병증은 발바닥이나 손이 마비되거나 저리거나 화끈거리는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티아민은 이 증상을 비교적 쉽게 완화시키거나 적어도 고혈당으로 인한 합병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B1 결핍은 다른 많은 문제도 동반됩니다. 그리고 맛을 낸 제품은 피하세요. 무가당 전지유, 초원에서 자란 젖소 우유로 만든 캐피어를 선택하세요. 또한 기억력과 관련된 뇌의 특정 부위 손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제된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아연이 고갈됩니다. 아연은 미토콘드리아가 강건하고 보호되도록 하는 데 필요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도넛이나 초콜릿바를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포 깊숙이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설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설탕은 장기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는 연소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미토콘드리아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를 케토제닉 식단이라고 합니다. 설탕, 칼로리, 정제된 탄수화물을 제거하세요. 즉시 더 나은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비타민 B1이나 아연이 부족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영양소들도 부족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특히 고강도 간격 훈련이 좋습니다. 다른 종류의 운동도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점은 장거리 마라톤이나 트라이애슬론 같은 극한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탄수화물과 설탕을 섭취합니다. 그러면 왜 그 많은 설탕을 섭취하고도 그런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이를 보상할 수 있으며 운동 자체만으로도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합니다. 운동은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합니다. 물론 저는 이를 설탕을 계속 섭취하는 방법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운동선수들이 설탕을 섭취할 때 많은 부작용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많은 문제와 합병증을 겪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운동이 미토콘드리아를 강화하기 때문에 높은 설탕 수준으로 인한 일부 합병증을 중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100년 전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건강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더 건강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겠는데 아마도 지난 40년에서 50년 동안 우리 식단에 들어가는 설탕의 양이 증가했습니다. 과당 함량이 증가했고 간식 섭취량이 증가했습니다. 첨가된 설탕의 양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파괴적이었어요. 하지만 수천 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먹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미라를 발굴해 이들의 치아, 동맥, 뼈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치주 질환을 앓고 있었고, 충치가 있었으며, 치아 문제와 관절염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빵 같은 밀가루 제품을 많이 섭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현상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는 또 다른 방법은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는 차가운 물 치료나 차가운 물 요법입니다. 이는 매우 불편한 차가운 샤워나 차가운 목욕을 통해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하는 차가운 물 요법입니다. 열 치료나 사우나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겨울을 견디기 위해 진화했으며 추위에 노출될 때 미토콘드리아의 양을 증가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재는 모든 것이 매우 수동적이고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24시간 내내 먹을 수 있고 집 안에서 편안한 환경에 머물며 햇빛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햇빛에 노출되는 것도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키지만 추위만큼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주 먹지 않는 것, 즉 단식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를 크게 자극합니다. 일부 에피제네틱한 경계선상의 스트레스 요인은 미토콘드리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고도로 올라가거나 높은 고도에서 훈련을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적응하고 강해지도록 자극합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좋습니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미토콘드리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 수를 감소시킵니다. 좋은 밤의 휴식은 미토콘드리아를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알코올은 미토콘드리아를 억제합니다. 반면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키는 특정 식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토뉴트리언트, 식물성 영양소가 있습니다. 메스베라트롤, 퀘르세틴 같은 다양한 식물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녹차와 마늘에 함유된 식물영양소는 모두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영양소가 미토콘드리아를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미토콘드리아에는 크렙스 순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나 대학 시절에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정말로 이해하려면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복잡한 기계적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는 산소를 이용해 음식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신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몸은 비타민 B1, B2, B3, B5, 코엔자임 Q-10 및 기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미토콘드리아를 지원하는 기본적인 영양소 중 일부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세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미토콘드리아의 설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설탕을 포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건강에 매우 치료적일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건강을 창조하고 미토콘드리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의료 시스템과 비교해보면 저는 여전히 그 안에서 건강을 찾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건강을 창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 시스템은 주로 대사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병들을 약물로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이제 설탕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저는 설탕에 관한 많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아직 보지 않았다면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여기 올려두었습니다. 이 콘텐츠가 유용하셨다면 이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채널에 구독해 주세요.